손흥민 플러스 토트넘 굿바이, 이정료 영원, 매각 5인. 영국 풋볼 런던은 14일, 한국 시간,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4년에 토트넘 선수 5명을 이정료 없이 매각해야 하는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언급된 5명은 주로 베테랑들이었다. 먼저 이반 페리시치다.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페리시치는 2023에서 24시즌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손흥민 다음가는 고액 주급자의 나이도 많고 주전으로서의 활용도도 떨어져 재계약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오는 1월에 부상 중인 페리시치를 이정료를 지불하고 데려갈 팀은 없기에 페리시치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선수라 큰 부담은 없다. 페리시치는 지난 여름부터 고국인 크로아티아 복귀설이 피어올랐다. 다음은 위고 요리스다.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었던 요리스는 마땅한 팀을 찾지 못했다. 토트넘 소속으로 훈련하고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나더라도 토트넘은 굳이 요리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정료를 요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에 못 떠나면 6월에는 자유계약 신분이다. 위의 두 선수와 다르게 토트넘이 매각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유일한 베테랑은 에릭 다이어였다.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경쟁하겠다는 위지를 보였지만 이미 철저하게 배제되는 중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 펜이 부상을 당해도 다이어가 나설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토트넘이 1월 내에 다시 한번 다이어를 매각하려고 시도할 수 있겠지만 다이어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계약으로 풀리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토트넘 입장에서의 최선은 1월에 임대를 보내주급 부담이라도 조금 줄이는 것이다. 손흥민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프레이저 포스터도 재계약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포스터는 지난해 토트넘이 긴급하게 데려온 백업 골키퍼다. 토트넘은 포스터를 잡지 않고 새로운 골키퍼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5명 중 유일한 젊은 선수인 브랜든 오스틴은 토트넘 유소년 출신이다. 하지만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맹활약하면서 1군으로 나올 만한 기회는 없는 상황. 오스틴도 24살이라 이제는 주전으로 뛰길 원할 것이다. 토트넘도 굳이 오스틴을 잡을 이유가 없다. 2. 포체티노 경질 오른쪽 화살표 FFP 위반. 2경기 연속 4실점 플러스 리그 11위 추락한 첼시의 딜레마. 영국 매체 골닷컴은 6일 한국 시간 첼시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팀의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경질될 가능성은 낮다 라고 보도했다. 첼시는 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3라운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2에서 4로 대패했다. 이 경기에서 첼시는 세부 전술이 아예 없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울버햄튼에게 이번 시즌 더블을 당했다. 첼시는 콜 파머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그 기쁨도 잠시 쿠냐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아이트 누리까지 골을 넣으며 4에서 1로 역전을 당했다. 후반 막판에 티아고 실바가 헤더골로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첼시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며 울버햄튼과 순위가 역전됐고 결국 11위까지 떨어지며 다시금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진출 순위와 멀어져 갔다. 티아고 실바의 아내는 첼시의 대패 후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 후 벨 실바는 너무 늦기 전에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트위터에 변화할 때다. 더 이상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이다. 라고 게시했다. 경기 후 포체티노 감독은 우리는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현실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여기 와서 내가 최고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현재 우리는 클럽의 역사에 걸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비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경기장 안에서 첼시 팬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 포체티노는 첼시가 다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팬들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 경기 중에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경기 이후 포체티노 경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FFP 규정 위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존 계약이 18개월 남은 포체티노 감독을 해고할 경우 첼시는 1,000만 파운드, 약 167억 원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토드 보엘리 구단주 이후 선수 이적에 10억 파운드, 약 1조 6,700억 원 이상을 지출한 첼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수익 및 지속 가능성 규정, PSR 위반에 매우 근접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에버튼처럼 승점 감점을 피하려면 이번 여름에 선수 매각을 통해 1억 파운드, 약 1,675억 원을 모아야 한다. 첼시는 PSR 규정상 자국 선수의 판매는 순수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르만도 브로야, 코너 갤러거, 트레보 찰로바 같은 선수를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결국 브로야는 풀롬으로 임대되었고 갤러거와 찰로바는 첼시에 남게 되었다. 첼시의 앞으로의 일정은 더욱 험난하다. 아스톤 빌라와의 FA컵을 시작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맨시티, 리버풀, 브렌트포드, 뉴캐슬, 아스널을 연달아 만난다. 3. PK를 약발로 찼다고? 안토니는 짐 싸서 나가라. 그린우드의 대범함. 오른쪽 화살표. 메뉴 팬들 싱글벙글.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5일 한국 시간 메이슨 그린우드가 헤타페에서 약한 발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자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라고 보도했다. 헤타페는 5일 한국 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베니토 비아마린에서 열린 2023-24 시즌 스페인 라리가 23라운드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1-1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 그린우드는 PK 선제골을 기록했다. 그린우드는 메뉴가 자랑하던 공격수 유망주로 주발인 왼발과 약발인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엄청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축구 지능이 뛰어나 오프 더 볼이 좋고 온 더 볼에서도 좋은 기술로 상대를 제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에 메뉴와 프로 계약을 맺은 그는 2019-20 시즌부터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첫 1군으로 활약하며 총 49경기 17골 5도움을 기록하며 재능을 만개했다.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그에게 사건이 터지게 된다. 2022년 1월 그린우드의 여자친구 해리엇 롭슨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린우드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들을 업로드했다. 메뉴는 그린우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메뉴가 그린우드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팀 훈련에서 배제됐다. 2023년 2월 2일 그의 모든 소송이 취소되었다. 메뉴는 구단 자체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대한 무기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진행될 동안은 이전과 같이 선수는 훈련과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메뉴에서 뛰지 못할 것 같았던 그에게 희망이 생겼었다. 8월 17일 디 애슬레틱의 아담 크래프터는 8월 초에 메뉴의 CEO인 리처드 아놀드가 스태프들에게 그린우드가 복귀할 것이라 알렸다고 하며 복귀 결정 과정이 담긴 영상을 제작할 의향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놀드와 테나흐 모두 그의 복귀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나온 후 온라인상에서의 논쟁과 TV 진행자인 레이첼 라일리의 비난 그리고 일부 메뉴 직원들의 파업 경고 등등 여러 반발이 있었고 메뉴는 즉시 이 결정을 취소했다. 메뉴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우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의 경력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올드 트래포드를 떠나서 커리어를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데 상호 합의했으며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우드와 협력할 것이다. 라고 공식화하며 그린우드와 계약을 해지했다. 2023년 9월 1일 한국 시간 마감 시한 당일에 헤타페 CF로 임대 이적한 그린우드는 현재 모든 대회에 22경기에 출전해 7골을 넣고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번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PK를 자신의 강점인 왼발 대신 오른발로 공을 찼다. 이 페널티킥에 대해 한 팬은 SNS에 메이슨 그린우드는 약발이 없다 라고 남겼다. 다른 팬들은 메이슨 그린우드, 세대를 뛰어넘는 재능, 그린우드가 방금 오른발로 페널티킥을 찼다. 안토니는 짐을 싸서 나가라. 메이슨 그린우드는 왼발잡이 아닌가? 가장 약한 발로 페널티킥을 찼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등등의 반응을 남겼다. 그린우드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헤타페는 후반 35분 이스코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승점 3점을 모두 빼앗겼고 경기는 1에서 1 무승부로 끝났다. 무승부로 헤타페는 10위, 베티스는 8위를 기록했다.